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13일째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을 대부분 파괴했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란은 이스라엘과 주변국을 향해 이틀째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200의 유가를 감당해보라며 석유 수출 길목이죠. 호르무즈 해협도 여전히 꽉 틀어쥐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해협에서 800km나 떨어진 이라크 영해의 유조선들까지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첫 소식 임서인 기자입니다. 깜깜한 바다 위 선박을 집어삼킨 거대한 불기둥이 검은 연기와 함께 치솟아 오릅니다. 화염은 폭발과 함께 더 크게 솟구칩니다. 현지 시간 11일 밤 이라크 영해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2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Iran's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 It said it carried it out using underwater drones. 이번 공격으로 승조원 1명이 숨지고 38명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조선들이 정박한 이라크 바스라 항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직선 거리로 8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شناور و یا محموله نفتی آن برای آمریکا و رژیم صهیونیستی و شرکای متخاصم آنها باشد هدف مشروع ما خواهد بود. 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스라엘 화물선과 태국과 일본의 컨테이너선, 마샬 제도의 벌크선 등 선박 4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의 공격을 받은 선박은 최소 16척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최소 1,170만 배럴의 자국 원유는 해협을 통과해 중국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이란 해군이 민간 항구에서 선박 공격 등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민간인 대피령을 내리고 폭격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이란의 공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핵 협상 중재에 나섰던 오만의 정유시설까지 타격했습니다. 바레인 석유시설은 다시 공격했는데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령을 내릴 정도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은서 기자입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원유 저장 탱크들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날이 밝아도 불길과 검은 연기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밤 오만 살랄라 항구의 원유 저장 시설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만은 미국과의 핵 협상을 중재하고 걸프국 중 유일하게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의 축전을 보냈던 나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필요 없이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거점을 타격한 겁니다. 이란은 앞서 정유시설 공격을 받아 원유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던 바레인의 연료시설도 또 공격했습니다. 재앙 수준의 검은 연기가 퍼지자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란의 무차별적인 주변국 공격이 이어지자 유엔 안보리는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موقفاً حازماً في رفض هذه الأعمال العدائية الإيرانية الآثمة التي تستهدف الدول ذات السيادة وتهدد أمن شعوبها واستقرارها. 이란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함께 5시간 동안 이스라엘 50곳을 미사일과 자폭 드론으로 타격했습니다. הדלת של הממ"ד ממש רעדה. אמרתי לדני שדבר כזה עוד לא היה. ממש נבהלתי מאוד מהעוצמה, מהחוזק של הבום. 이스라엘도 레바논 등에 보복 공격을 하며 이란과의 장기전이 준비돼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란의 군사 전력 대부분을 파괴했다는 미국의 설명과 달리 이란의 반격이 거세자 미 언론은 미국 정부가 오판했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이란이 전 세계 원유 길목이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잇따라 선박들을 공격하면서 글로벌 경제를 옥죄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뢰 부설함을 파괴해도 이란의 선박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란의 기뢰가 왜 문제가 되는지 황병준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 지금까지 페르시아만에서 공격당한 선박은 몇 척이나 됩니까? 지난달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소 15척입니다. 태국 선박 마유리 나리호와 일본 선박 원 마제스티호 등이 현지 시간 11일 공격받았죠.
전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입니다. 페르시아만 깊숙한 곳인 이라크 영해에서도 두 척이 피격됐고요. 정체불명의 발사체나 수상 드론에 의한 공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민간 선박 공격이 계속되면서 해상 통행은 크게 위축됐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현재 선박들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이 묶인 이유가 또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해상 규례로 페르시아만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폭 33km,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은 너비가 6km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란이 규례를 수십 발만 설치해도 대형 선박은 지나갈 엄두를 못 내게 됩니다.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규례는 어떤 것들이 있고 위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총 3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다에 떠다니는 사다프 계열입니다. 상단에 돌출된 뿔이 선박에 닿으면 폭발하는 재래식 규례고요. 중소형 선박을 타깃으로 합니다. 첨단 규례인 마함도 있습니다. 사다프와 달리 해저에 가라앉아 있다가 선박 엔진의 소음이나 자기장을 감지해 폭발합니다. 큰 군함도 침몰시킬 수 있는 만큼 파괴력이 큽니다. 함정의 정중앙에서 폭발했을 때는 함정을 들었다 올렸다 떨어뜨리면서 함정이 두둥강 날 수 있어요. 한 발만 접촉돼도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군함 같은 경우도 작전을 못할 정도죠. 또 수중에 있다가 표적을 향해 발사되는 로켓 추진 기뢰도 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기뢰 중 가장 위력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란은 기뢰를 5,000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규례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해함을 투입해야 합니다. 소해는 바다를 청소한다는 뜻으로 기뢰를 탐색하고 제거하는 함정입니다. 기뢰의 자기장 탐지를 피하기 위해 철이 아닌 강화 플라스틱이나 목재로 만들어지고요. 소해함에 탑재된 탐지 드론이 수중과 해저를 샅샅이 뒤지면서 기뢰를 제거하는데 적의 위협 속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소나에서 음파로 측정된 걸 보고 이건 기뢰 형태네 아니면 바위네 그런 유사 물체들이 많아요. 바닷속 안에는 우리 우방국 소해함들이 가가지고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려요. 몇 달 걸려 기뢰를 제거하더라도 하룻밤새 다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란은 소형 선박들을 동원해 최근 며칠 새 이미 수십 개의 기뢰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설치했습니다. 더 이상 민간 선박의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이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